그리고 실제 계엄 선포 사실은 물론 긴급 담화 사실도 대부분 몰랐다고 알려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 생중계는 저희 KBS도 전해드렸다시피 어젯밤 10시 반쯤 전격적으로 사전 안내 없이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역시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 대통령은 10시 반쯤에 담화 생중계가 시작되자마자 긴급 담화문을 약 6분간 낭독을 했고요. 네.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다, 선포된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곧바로 어떤 질의응답 과정 없이 퇴장했습니다. 네. 자, 지금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가 국내 증시 개장 여부를 오전 7시 30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특별 담화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까지 3명의 발언을 연속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약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입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입니다.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 해제를 하여야 하지만 이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의 이번 해제 의결로서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 번 더 확인된 것입니다.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입니다. 경찰, 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입니다. 위헌 무효인 불법의 대통령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경찰 여러분,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휘하는 것은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위헌 무효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니라 여러분은 국민의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의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우리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그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이 나라가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위헌의 계엄 선포로 인하여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이 엄중한 여정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희가 목숨을 바쳐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지금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 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국회의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 드렸습니다. 네, 뉴스특보 계속해서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10시 23분쯤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요.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또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새벽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서 가결시킨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대통령의 계엄 해제와 관련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상계엄령 선포가 알려진 뒤에 국회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국회 앞 상황 어떤지 취재기자 이예린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모여든 인파가 상당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국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인파가 국회 정문 앞에 모여든 상태입니다.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구호도 계속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발표한 뒤부터 국회 앞에 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요. 국회에서 비상계엄령 해제를 의결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경찰이 국회 정문 출입을 막았지만 곧 국회의원과 보좌관, 출입기자 등은 출입증을 보여주면 국회 출입이 허용됐었습니다. 하지만 계엄군이 도착하고 상황이 긴박하게 진행되자 국회 앞엔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고 난 뒤엔 격앙됐던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지긴 했지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 앞에서는 시민들이 가져온 깃발이 나부끼고 있고 또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구호도 쉬지 않고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는 밤새도록 시민들의 계엄령 해제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네, 이번에는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이후에 이렇다 할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준 기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게 1시쯤이었으니까 2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지금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담화 전후로 대부분 대통령실 참모들이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참모 대부분도 발표 직전까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감사원장 탄핵과 예산안 등에 대해 긴급 담화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건 어젯밤 9시 반쯤인데요. 이미 퇴근했던 대통령실 참모들도 급하게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위급 참모들에게 계엄 선포 사실을 공유하지 않을 정도로 보안을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 생중계는 별다른 공지도 없이 밤 10시 23분쯤 전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님 출입은 제한됐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역시 방송을 통해 윤 대통령의 담화를 지켜봤습니다. 현재는 기자들의 대통령실 청사 출입도 차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젯밤 10시 23분에 계엄 관련 발표가 있었고요. 오늘 새벽 1시쯤에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정치부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정화 기자, 먼저 이 본회의에서 가결되기까지 상황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한밤중에 좀 말 그대로 좀 상황이 정말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 오늘 새벽에 12시, 그러니까 0시 50분쯤에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개의를 했습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에 비상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안을 상정을 했고 1시쯤에 약 10분 후쯤이죠. 1시쯤에 빠르게 통과가 됐습니다.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이번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비상계엄은 일단 해제가 됐고 국회의장실은 즉각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서 계엄령 선포가 무효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가결 직후 우원식 의장은 국회 본청으로 들어왔던 이 군인들이 전원 다 나갔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가결시킨 의원들이 이번 계엄 선포가 특별한 이렇게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절차적으로 허점이 있다. 이런 지적들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이 절차적인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엄을 위해서는 우선에 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또 동시에 선포 후에 대통령이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를 하도록 이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적인 요건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고 그래서 계엄 선포 자체가 무효라는 겁니다. 네, 이 가결된 직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본회의장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고 저희가 영상 구성을 통해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이 내용을 좀 간략히 정리를 해주시죠. 네, 다시 한번 이 간략하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는 이번 계엄 선포가 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인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이자 위헌이다 이렇게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다라고 하면서 이번 이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역시 앞서서 말씀드린 이 계엄 선포의 이 절차적 요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좀 동시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군경을 향해서는 신속한 복귀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군경을 향해서 지금부터 이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또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이다라고 하면서 이걸 따르는 자체가 불법이다. 뭐 이렇게 말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연의 자리로
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강조를 한 게 이 대표 발언은 여러분을 지휘하는 거는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위헌 무효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여러분은 이 국민, 이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와 또 민주공화국, 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게 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담겼는데 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도 효과를 상실했다라고 하면서 군경의 이 공권력 행사도 위법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끝까지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발언 후 한동훈 대표는 이 SNS를 통해서도 이 대통령께서 계엄령 해제를 선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한 대표는 이 계엄 선포 직후에 계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도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1년에 이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서 뉴스를 보고 알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이번 표결에 요구한 표결에 참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뭐 그 이유를 지금 기자들이 물으니까 이 추 원내대표는 뭐 의원들이 좀 더 많이 이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 원내대표로서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을 좀 정해야 해서 입장을 못하고 부득이하게 좀 밖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국회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네. 그런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당사에서 의원들이 약 70명 정도가 좀 모여 있다가 이 의원들이 조금씩 좀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면에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금은 당황한 모습이 엿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비상계엄만 가결된 이후에 각 당의 의원들도 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것 같아요. 각 당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역시 민주당 의원들만큼이나 좀 분주하게 움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도 뭐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뭐 의원들에게는 처음에는 뭐 국회로 모이라 이런 통보가 왔었다가 또 이 국회 진입이 막히니까 당사로 모이라 이렇게 했다가 말 그대로 좀 오락가락하는 좀 말 그대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 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회로 가지 않고 당사로 간 의원들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진입이 어렵다 보니까 이 당사로 먼저 들어와서 이 대기를 하던 의원들이 계속 이렇게 모여들었었고 그 인원이 좀 점차 늘어나서 한 60명 정도 지금 이 당사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의원들이 계속 이 국회로 가서 지금 의총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 당사를 나오면서 이 안철수 의원이 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안 의원이 이 당사에서 지금 먼저 갔었는데 당시에는 뭐 지금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뭐 국회로 좀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뭐 당사에서 의원들이 특별한 논의는 하지 않았고 뭐 의원 모두는 거의 모두는 계엄 선포에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안철수 의원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군이 이재명 대표실을 난입했고 또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조금 전 민주당의 입장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얘기입니다. CCTV를 통해서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의 체포대 움직임이 확인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좀 더 자세하게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각계 인사들도 계엄 선포에 반대 입장을 속속 밝히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뿐만 아니고요. 네, 뭐 좀 눈에 띄는 게 사실 여당 측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반대 입장들이 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오세훈 서울시장도 뭐 그렇고요. 뭐 박형준 서울시장 또 김태흠 충남지사까지 이 비상계엄에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대 교수회 측에서도 지금 긴급 성명을 발표를 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비정상적인 상황을 신속히 종식시키라라고 하면서 이 한밤중에 발생한 정치적인 사변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여러 뭐 입장들이 지금 계속 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주변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당황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대통령실 참모들도 이 계엄 발표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뭐 한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총리도 몰랐다 이런 네.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확인이 좀 필요하지만 총리도 몰랐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참모 대부분도 발표 직전까지 몰랐다 이런 내용이 역시 저희 취재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일부 대통령실 참모들이 퇴근을 했다가 이 저녁 식사 중에 윤 대통령의 호출을 좀 긴급하게 받고 급하게 이 대통령실로 복귀를 했는데 계엄 선포 사실은 물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긴급 담화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지금 이동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어젯밤 사실 뭐 9시 30분이 좀 지나서 그 시각쯤에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감사원장 또 검사 탄핵 또 감액안 단독 강행 처리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이런 말 그대로 설이 좀 돌기도 했었는데요. 대통령 참모들은 저희 뭐 취재진들에게 모두 좀 뭐 이런 사실을 좀 문의를 하니까 뭐 전화 수신을 좀 거부를 한다든지 뭐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취재진들에게 사실상 좀 즉답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뭐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지다가 결국에 이렇게 밤 10시 23분쯤에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습니다. 선포가 될 당시에 이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은 대통령실 내 브리핑 문이 잠겨서 입장을 못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 연단 중앙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서 6분간 낭독을 했고요. 담화 발표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뒤에 준비를 해온 서류 봉투를 다시 들고 일어나서 곧바로 퇴장을 했습니다. 지금 뭐 국회만 분주한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공직사회 전반이 지금 비상근무 중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네, 뭐 지금 뭐 광화문 청사를 네. 좀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 날짜를 넘기면서까지 지금도 좀 환하게 불이 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일단은 뭐 청사 삼엄한 지금 경계 속에서 일일이 좀 직원 신원 확인을 거쳐서 내부 출입이 지금 좀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복도 사무실 곳곳에서 뭐 TV 켜둔 채로 사람이 있는 채로 직원들이 있는 채로 이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이런 이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금 어젯밤에 이 서울 청사로 출근해서 1층 이 상황실에서 간부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 뭐 지금 뭐 마땅한 결론은 내지는 못했다 이런 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취재진들이 이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이 장관에게 뭐 어떤 회의를 거쳤느냐 이렇게 좀 물으니까 뭐 별다른 대답은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뭐 공무원들이 지금 3, 4, 5 모여서 일단은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비상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정화 기자와는 잠시 뒤에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워싱턴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지숙 특파원, CNN을 비롯해서 많은 미국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내용들을 속속 보도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곳 워싱턴은 한국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KBS 취재진이 직접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이번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질의를 했는데요. NSC 관계자는 계엄령 선포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와 접촉 중이며 더 많은 걸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면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한 행사에서 한국 상황을 중대한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워싱턴과 서울에서 모든 급의 한국 측 인사들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등 모두가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고 지속해서 상황에 대한 평가를 보고받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어떤 정치적 분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미 대사관에서도 네, 현지 언론들도 관련한 소식을 긴급하게 타전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CNN과 뉴욕타임스는 국내외적으로 외교, 안보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독재가 종식된 이후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건 처음이라면서 2022년 대통령에 당선된 윤 대통령은 의회를 장악한 야당과 거의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대치 상황에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 역시 한국의 계엄령 선포 상황을 속보로 전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인지 등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계엄령